준 플레이오프 스코어를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클래식이 예상하는 준 플레이오프 스코어는 2승으로 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2021 시즌 포스트 시즌을 맞아 포스트 시즌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지난해 저희 스포츠 클래식 포스트 시즌 컨텐츠를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 제가 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준 플레이오프부터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까지 예측을 했는데 이 결과를 다 맞췄어요. 특히 준 플레이오프는 두산이 쉽게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플레이오프랑 한국 시리즈는 3승 1패 두산승, 4승 2패 NC 우승 이렇게 스코어까지 제가 다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그 영상들이 내려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새롭게 이번 2021 시즌 준 플레이오프부터 예상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2016 시즌 이후 5년 만에 2차전이 펼쳐지며 키움이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결국은 두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두산이 준 플레이오프 티켓 한 자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와일드카드 결정전 가볍게 정리해보면 1차전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였던 이정우가 만들어낸 키움의 승리, 그리고 2차전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보다 더 멍청한 감독의 실패로 인한 키움의 패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두산이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예상 컨텐츠를 만들려고만 예상을 하고 저희끼리 이야기했을 때는 안우진이 정말 잘할 것이다. 안우진이 지금은 KT 쿠에바스라든지 두산 미란다 이런 선수하고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지금 KBO 리그 가장 높은 티어에 있는 그런 선발 투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세가 키움이 쉽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우진을 상대로도 두산이 점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키움이 두산의 어수선한 수비를 틈타서 2점을 먼저 내고 4대2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환이 다시 동점 홈런을 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확실히 두산이 큰 경기 경험이 많으니까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정우 선수가 9회 초에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적시타를 때려내며 키움의 1차전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 같은 경우는 키움이 오히려 훨씬 유리했어요. 선발 투수 매치업도 정찬원 대 김민규면 김민규가 아무리 가을에 기세가 좋다고 하지만 정찬원도 경험이 많은 투수고, 두 선수의 성적 자체가 정찬원 선수가 훨씬 좋은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쉬지 않은 최원준 선수라든지 불펜도 1차전 경기에서 투구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쓰일 수 있는 투수가 별로 없었는데, 키움 같은 경우는 한현희, 최원태 그리고 조상우를 제외하면 불펜 필승조를 모두 가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저는 키움이 유리하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키움 홍원기 감독이 정찬원 선수를 빨리 내린 것까지는 괜찮았으나 한현희 선수의 공이 보기에도 정말 평소보다 좋지 않았거든요.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은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구속도 안 나오고 이런 상태였는데, 사실은 무슨 생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리그 그냥 한 경기를 하는 것처럼 스코어가 9대1까지 벌어질 때까지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결정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키움이 기세를 올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이없게 내주고 말았다. 이렇게 좀 감독의 좀 심하게 말해서는 좀 감독의 멍청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컨텐츠의 이제 목적이죠. 준 플레이오프 스코어를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클래식이 예상하는 준 플레이오프 스코어는 2승으로 두산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역배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생각을 하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올바르게 정배로 생각을 하면 LG가 두산보다 훨씬 유리하고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LG가 높기 때문에 LG가 쉽게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두산이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산이 2승으로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두산이 사실은 와일드카드 결정전보다 준 플레이오프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준 플레이오프 시작할 때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최원준 선수를 선발로 썼기 때문에 지금 두산 선발 마운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인 최원준 선수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선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부족한 곽빈 선수가 1차전으로 나왔고 2차전에는 조금 이제 무게감이 떨어지는 김민규 선수가 카드로 나갔었는데 준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원준 선수가 1차전 선발로 나갈 수 있고 2차전에는 또 구위가 좋은 곽빈 선수가 나가기 때문에 물론 LG 같은 경우는 켈리, 수아레즈 이렇게 외국인 원투펀치가 나와서 선발진 무게감 자체는 훨씬 LG에 밀리는 게 맞지만 그래도 최원준과 곽빈이 나가는 것은 또 곽빈, 김민규 이렇게 나가는 거에 비하면 훨씬 뭐 동등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변수는 존재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타선의 무게감의 차이가 결국은 양 팀이 승부를 결정짓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일드카드 1차전도 그렇고 2차전에 보여줬듯이 한번 이제 몰아치기 시작하면 뭐 KBO 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타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격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 리그에서도. 그런데 LG 같은 경우는 뭐 정규리그 막판에 LG 팬분들이 정말 답답하셨겠지만 타선이 사실은 저는 5강에 들어온 팀 중에 가장 약한 팀이 LG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수비도 그렇고 공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지환 선수가 빠져 있어요. 내야에서 오지환 선수가 수비의 핵인 거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공격에서도 사실 오지환 선수가 거의 5번 아니면 6번을 맡을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진 공백 외국인 타자죠. 이제 보어 선수도 준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않고 결국은 이제 두산에 비해서 타선의 무게감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LG의 불펜과 선발진, 투수진이 훨씬 좋지만 결국은 아슬아슬한 차이로 두 경기 모두 두산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예상입니다. 물론 예상은 언제나 빗나갈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준 플레이오프 1, 2차전 선발 투수를 예상해보면 1차전 같은 경우는 최원준 선수와 켈리 선수의 맞대결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는 곽빈과 수아레즈의 맞대결 이렇게 선발 매치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곽빈 선수의 휴식일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월요일 이후 3일 휴식을 하고 2차전에 등판하는 거고 월요일 투구수는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프너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초반 기선제압을 하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선발 매치업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차명석 단장이 들으면 가장 속이 쓰릴 이야기지만 양석환 선수의 타격감이 지금 정말 좋습니다. 1차전에서는 별로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타구질들이 아웃된 타구질들이 다 어마어마했어요. 펜스 앞에 잡힌 타구도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저 친구가 2차전에서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 했는데 2차전에서 정말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팀의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어냈고요. 양석환 선수가 LG 시절에도 사실 LG하고 두산의 잠실 라이벌, 잠실 더비라고 하죠. 그 두 팀의 맞대결에서 LG 시절에도 정말 강했어요. 두산을 상대로 정말 강했는데 이제 또 유니폼을 바꿔 입고 잠실 더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특히 양석환 선수의 큰 거 한 방이 터진다면 경기 분위기는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큰 경기 같은 경우는 또 장타가 바꿔주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양석환 선수를 주목할 만한 선수로 좀 꼽아봤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석환 선수가 주목할 만한 선수라면 LG는 아무래도 고우석 선수죠. LG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림은 아마 이런 거일 겁니다. 선발 투수가 5이닝만 막아주면 LG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 자신감이 결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데요. 후반기에 여러분 전부 다 확인을 하셨듯이 쉽게 말해서 6회 이정용, 7회 김대유, 8회 정우영, 9회 고우석 이러면 점수를 한 점도 주지 않고 끝나는 그런 경기도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 선발 투수가 또 이닝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펜 싸움으로는 충분히 왜냐하면 정규 시즌과는 다르게 단기전 같은 경우는 1, 2차전 이후에 휴식일 이런 식으로 휴식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LG는 매경기 필승조를 쏟아부을 수가 있는데요. LG 필승조 라인의 완성인 고우석 선수의 활약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우석 선수는 사실 지금 10개 구단 마무리 중에 9위로 보면 이 선수가 으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은 정말 이제 뭐 150이 훨씬 넘는 그런 패스트볼과 뭐 슬라이더, 커터성 슬라이더가 뭐 140이 넘고 이런 식으로 구속이 정말 좋은데 9위도 묵직하고 좋은데 가끔씩 고우석 선수가 뭐 뜻대로 안 풀린다던가 팀의 수비진의 에러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살짝
흔들릴 만한 상황이 오면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근데 과연 그게 큰 경기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사실은 고우석 선수가 자신의 9위만큼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LG는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두산에게 한 점도 실점을 하지 않고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LG 필승 개투진의 알파인 고우석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과연 고우석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 등판에서 첫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의 결과가 어떨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고우석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의 첫 등판에서 첫 공을 던졌는데 그게 끝내기 홈런이 되면서 경기가 끝난 경기도 있었는데, 과연 그런 아픔을 딛고 고우석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예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상 성적, 그리고 LG나 두산 팬분들 응원의 한마디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예상 컨텐츠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준 플레이오프를 여러분께서 감상하신 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 예상 컨텐츠도 한번 기획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